여러분, 태권도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화려한 발차기나 올림픽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자료에 따르면 그건 태권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태권도의 진짜 목적, 그 숨겨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태권도 하면 떡 올림픽이 떠오르죠.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자랑스러운 스포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요, 그게 태권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의 진짜 목적, 그 본래 사명이 사실은 시간 속에 잊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 거대한 그림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태권도의 진짜 사명. 태권도는 새 시대의 홍익인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냥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즉 홍익인간을 키우는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갑자기 홍익인간 지도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인류 역사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건 이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거든요. 자, 이 자료에서는요, 조선시대까지를 진화기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대신에 안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DNA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마치 다음 시대를 위해서 에너지를 꾹꾹 응축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그럼 이 길고 긴 준비 기간, 진화기는 언제 끝났을까요? 바로 조선 왕조가 끝나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입니다. 이 세계적인 전쟁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거대한 신호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쟁을 그냥 비극으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인류의 대정리, 일종의 리셋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핵심에 바로 이 숫자 3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인류의 70%가 정리되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춘 30%, 딱 그 알짜배기만 남게 되었다는 거래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한번 싹 리셋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 우리 민족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큰 나무로 비유해요. 서양은 화려하지만 결국 지고 마는 가지와 잎, 중국은 그 몸통인 줄기,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의 근원,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진짜 힘이 바로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뿌리, 즉 한국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리더,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겁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 홍익인간을 키워내는 게 바로 새 시대의 미션이라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인류의 역사, 홍익인간, 이 개념들이 어떻게 태권도라는 하나의 수련법과 딱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자료에 따르면 태권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고대 무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류 대정리,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집대성된 아주 현대적인 수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태권도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리더가 되기 위한 정신 수양법, 일종의 수련이자 수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학교 교육, 즉 지식 쌓기와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우리가 학교나 책에서 배우는 건 지식이에요. 과거의 정보를 모으는 거죠. 목표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태권도 도장에서 해야 하는 진정한 교육은요, 인성이나 사회성을 길러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그리고 이 진정한 교육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어릴 땐 예절을 배우고 좀 더 커서는 친구, 가족, 사회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인성교육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정한 교육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힘, 그건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97%. 이 숫자는요, 바로 이 진정한 교육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정의 97%가 실패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라는 건 뭐 이혼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진짜 소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그 진정한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게 연결되지 않나요? 지식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 순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우리의 말의 질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에너지, 그 소통의 퀄리티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의 질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것이 인류를 연결하는 에너지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권도를 통해 기르고자 했던 그 홍익인간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독특한 철학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진정한 교육이란 건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느냐에 대한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